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요. 오픈 AI가 새로 내놓은 서치 GPT 검색 엔진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미 예고해 주셨는데 퍼플렉시티 얘기하면서 AI가 이제 검색 시장 잡아먹는다 그러셨는데 서치 GPT는 오픈 AI가 발표하니까 그날 바로 구글 주가가 폭락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겁니까? 우선 서치 GPT의 실제 모습은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10,000명의 테스터를, 그러니까 이 평가자를 모으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 이제 런칭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그걸 발표하면서 가상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은 대단히 퍼플렉시티와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서치 GPT는 이제 퍼플렉시티는 이제 아직 스타트업이고 이제 막 시장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GPT는 대단히 큰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용자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GPT에 서치 GPT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챗 GPT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챗 GPT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따로 우리가 서치 GPT를 찾을 필요 없고 챗 GPT 안에서 서치 GPT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9월이나 10월 달에 나올 애플 아이폰 16 여기 애플 인텔리전스 여기에 시리에 챗 GPT가 결합이 되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서치 GPT도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기존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우리가 뭔가 구글에서도 지금도 검색하면 실험 기능 넣으면 이렇게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약간 정리해서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더욱더 정확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서치 GPT는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보면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에서는 누가 금메달을 받았지? 라고 물어보면은 죄송합니다, 모릅니다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선수의 이력이라든지 또는 또 사격에서 누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왜 거기에 옆에 인형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물어본다라면 이제는 답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거고, 답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퍼플렉시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검색 엔진이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답변 엔진. 즉 내가 물어보는 것을 예를 들자면 제가 하루에 정말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50번, 60번씩 물어보는, 예를 들자면 학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기자거나 애널리스트거나 대단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찾아가지고 링크 들어갔다가 확인하고 찾고 이게 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바로바로 답을 주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닌지는 최소한의 또 검증이 필요하면은 링크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답변을 먼저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링크 안 들어가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도 요즘도 검색은 대단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가 쇼핑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품 검색도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품 검색을 할 때는 아마존에 다 들어가요. 어차피 아마존에서 살 거니 프라임 회원이 많으니까, 워낙 프라임 회원이 미국 가구 수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미국의 하우스홀드보다 프라임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제품은 아마존에서 산다는 이 기본 가설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안 사면은 손해 본다는 매몰 비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가서 제품을 검색할 때 합니다. 또 왜냐하면 아마존에는 리뷰가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검색은 이미 구글에서 아마존으로 넘어간 거죠. 예를 들자면 맛집 찾을 때 지도 검색하세요? 뭐 쓰세요? 저는 지도 검색을 주로 그렇죠. 하는데, 이런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젊은 20대들이 지도 검색도 쓰지만 보조 수단으로 메인은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이라든지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핫플레이스를 검색할 때는 지도는 이미 전 국민의 누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된 전통적인 맛집은 찾을 수 있어도 지금 막 뛰기 시작한 우리 동네에 새로 신장 개업했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런 데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누적돼 있지 않다 보니까 먼저 앞에 드러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확실하게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요즘은 또 많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도 직접 하고 계시겠지만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검색은 이미 지난 25년간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또는 통신의 발전과 함께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다양해지고 있고 세대의 분화와 함께 다양해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AI 검색이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검색이 새롭게 들어온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좀 위협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완전히 구글 자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구글에서 계속 하나씩 떨어져 나오고 있던 검색이 네. 한 덩어리 더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볼 되는 수가 건가요? 있죠. 혹시 제가 준비한 좀 자료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구글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왼쪽에 보면 이 그림의 왼쪽에 보시는 것이 구글의 이제 매출 구조인데요. 가장 지루하고 좁은 구글의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매우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고요. 세 번째 저 광고는 또 뭐냐면 저 광고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구글 애드몹이라고. 네네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애드센스인데요. 저기에서 우리가 구글 검색에서 클릭을 하면 언론사 사이트를 가요. 그 언론사 사이트에도 사실은 구글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블로그로 가요. 네네네. 그 블로그에 구글 광고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답변 엔진으로 AI 검색에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의 머저리티 조금 어떤 시장의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라면 웹사이트 방문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답변을 그러네요. 이미 다 찾았으니까요. 네네네네. 그럼 웹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글 광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이 축소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월가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 중심이나 기관 투자자들 중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구글의 AI 오버뷰는 구글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오버뷰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키워드 중에서 원래 7% 정도였는데 요즘 3%에서 7% 정도는 AI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리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네. 이것이 미국에서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영어권에서는 AI 오버뷰스라고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광고에 대한 노출도가 있긴 있지만 과거보다는 줄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광고를 클릭할 필요 없이 답변 듣고 나가버리는. 링크를 들어가야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거나 또는 또 링크 옆에 보통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네네네. 뭘 찾으면 위에 한 맞아요. 광고 3개 있고 링크가 스폰서드 있잖아요. 링크 뭐 네, 이런 스폰서드가 있고 링크가 있는데 이 스폰서드가 밑으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먼저 나와버린 거죠. 자, 그러면 스폰서드를 클릭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답변만 보고 나가게 되니까 이거는 AI 오버뷰 쓰던 그러니까 즉 꼭 챗GPT의 서치 GPT도 위협적이고 퍼플렉시티도 위협적이고 이런 것들도 위협적이지만 구글 자체가 AI 오버뷰스를 할 경우에 그러네요. 구글 자체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근데 이 철옹성 같았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는 구글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매출이 줄어들 경우에는 사실은 구글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자해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깎아 먹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구글의 매출 구조에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글이 지금 예를 들자면 구글 클라우드 사업은 대단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AI와 관련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또는 AWS라든지 아마존에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 성장하고 있지만 구글의 가장 강력한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구글의 검색 엔진과 유튜브에서의 광고와 그다음에 구글의 애드몹을 합치면 이것이 전체 매출의 거의 80%가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 80%가 위축돼서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가 25년 동안 붕괴되지 않을 거라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구글이 와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계속해서 실적들이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걸 빠지는 만큼 구글 클라우드가 메꿔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구글의 가장 중요한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대단히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도 이건 우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저는 그 테스트 버전을 구글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요. 검색하면 위에 요약이 저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다가 저 스스로를 관찰해봤더니 예전에는 검색을 해가지고 링크가 여러 개 나오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찾았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딱 검색하면 위에 요약이 나오고 링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원하는 요약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검색을 다시 하더라고요, 제가. 링크를 들어가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링크 들어가는 게 줄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습성적으로 줄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검색의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소장님 같은 경우라든지 저같이 이제 글을 쓰면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통적으로 검색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도 AI 검색의 편의성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검색의 한 60%에서 70%는 퍼플렉시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퍼플렉시티를
전 시민들이 다 쓰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퍼플렉시티를 노리고 있는 시장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헤비 유저 시장이에요. 하루에 최소한 검색을 50번 이상 해보는 사람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뭔가 이런 분들이 하루에 50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국의 리튼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한국에도 이런 AI 검색 서비스가 요즘 많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퍼플렉시티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퍼플렉시티는 헤비 유저를 공략함으로써 구글의 탑 클래스를 공략하겠다는 것이 구글 전체를 대체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서치 GPT는 보다 대중시장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보다 대중시장으로 나온 건 뭐냐면 검색의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자, 보시죠. 여러분들 그 GPT-4 5만 해도 멀티모달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습관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뭐예요? 아침마다 제가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네. GPT-4한테 물어봐요. 아. 위아래 색상이 맞냐고. 아, 그거 유용하네요. 네, 그럼 위아래 색상이 어떠고 그래서 혹시 신발은 뭐 신을까? 무슨 색깔 신을까? 물어봐요. 아. 신발 신고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신발은 어떤 색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패션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색상 감각은 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위아래 색깔을 요즘은 맞추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멀티 모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 그런 색깔 그분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이 조금 더 연한 하얀 색깔에 가까운 바지를 입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윗색깔에는 이렇게 나 하얀 바지가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쇼핑을 연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퍼플렉시도 넥스트 버전에서는 쇼핑을 연결하고 있는 거고요. 반드시 GPT도 여기다 쇼핑을 연결합니다. 네. 왜요? 제가 하얀 바지가 없어요. 나는 하얀 바지는 없는데 그러면 하얀 바지를 추천해 드릴까요? 얘기를 해서 오케이 추천해봐. 제가 신뢰도가 가면 그럼 추천이 와서 대여섯 개 보고 요거 괜찮다. 구매해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관문이 바뀔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검색은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 제가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왔을 때 그것이 기계라 할지라도 인간은 작은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고 주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누적되면 여기서 추천하는 상품 기꺼이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맛집 검색하는 것도 우리 같은 아재들이 하는 것처럼 지도 들어가서 쭉 나오면은 거기 하나씩 들어가 봐서 리뷰 하나씩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GPT한테 그냥 광화문에서 그 우리 친구들 4명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4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조용한 데를 찾아달라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착착착착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천까지 추천까지 하게 들어가는 거죠. 있겠네요. 그러면서 살짝 아마 저는 챗GPT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요즘 뜨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결합을 해서 왜냐하면 알고리즘의 랭킹만으로 했을 때는 뜨고 있는 데는 올라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GPT가. 이걸 가져와서 뜨고 있는 것도 하나 정도는 믹스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은 전통적인 알고리즘을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들을 저는 다양하게 시도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예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유명한 데 말고 새로 뜨는 데 중심으로 좀 해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완전히 이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효과가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검색 시장이 이제 바뀌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습관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한번 네이버 쓰신 분들은 구글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구글 중심으로 쓰셨던 분들은 네이버 안 가고 맞아, 요즘 아주 조금씩 사실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조금씩 구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구글이 그물망을 많이 친 거예요. 삼성전자의 갤럭시에서도 기본 검색을 구글로 바꿔놨고 그다음 이거 돈 엄청나게 주고 있잖아요. 구글이 매년 애플에다 돈을 엄청 주면서 사파리라든지 애플에서 기본 검색을 구글로 바꿔놔 버렸거든요. 그리고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구글이 점점 많아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만족도가 좋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사람들은 자기의 습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찾는 노하우부터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젊은 층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메뉴 고를 때도 음식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 안 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딱 가서 그 집에
해시태그가 걸려 있거나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올린 사진 중에서 가장 라이크가 많고 댓글이 많은 것들이 뭐고 이것이 이 집에서도 맛있는 메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메뉴 접근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달라지는 것에 그 맞춰서 습관이 조금 변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 습관이 변할 것인가. 검색 습관이 변해야 구글과 네이버가 위협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AI 검색이 친해질 수 있을 것인가 AI 검색이 그전에 링크 보고 하던 검색보다 더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저는 그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네이버의 지식인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인기 있잖아요. 네네네. 인기 있습니다, 대단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게 잠식 효과, 카니발리제이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살을 자기가 먹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구글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전면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중 7% 최대 요 정도로 지금 줄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점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이버 큐 같은 경우에도 왜 저기 대기자 명단 받았다가 조금씩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큐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네이버 큐, 네이버에선 큐라고 하는 큐 땡땡으로 해서 이 서비스를 AI 검색 서비스를 일찍 내놨어요. 근데 이제 대기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제한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풀려서 써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도 이제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된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7월달에 나왔던 것이 GPT-4.5가 아니라 GPT-4 5 미니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이 미니가 나오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GPT-4를 쓰면 1시간을 계속해서 무한대로 계속 쓰고 있으면 한 $7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요. 오픈 AI 쪽에. 네네. 그런데 이 GPT-4 미니는 34센트입니다. 아, 훨씬 싸네요. 그렇죠. 20배 가까이 줄인 거예요. 20배 가까이 왜 줄였을까요? 이 GPT가 왜냐하면 앞으로 검색 시장을 대중시장으로 갈 건데 검색을 유료로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작동하는 비용 구조를 어마어마하게 낮춰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GPT-4에 질문하거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에 질문할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다가 0으로 가는 이 정도의 전기가 발생하거든요. 스마트폰에요? 네, 스마트폰.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데 GPT-4.5 미니는 되게 스몰하게 가면서 비용 구조를 완전히 낮춰놨다는 거. 그건 뭐냐면 이들이 서치 GPT라고 하는 오픈 AI의 GPT 서비스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비용부터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네이버는 아직까지 성능 향상을 올 가을에 발표한다 그랬으니까 작년에 발표하고 아직 네이버는 아무 소식 없잖아요. 네. 성능 향상도 발표해야 되지만 네이버는 여기다가 이 향상된 성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스몰 모델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단계가 네이버한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Q를 갔을 경우에는 만족도가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Q한테 물어보면은 한 10개 중에 5개는 헛소리 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분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 이걸 전면화 못하는 것은 이 좋아진 성능으로 저가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빠른 속도를 내지 않는다라면 내년에 이 아이폰을 통해서 서치 GPT가 들어오고 구글이 이제 내년부터 한국어 서비스도 시작을 하거든요. AI 오버뷰스는 원래 쓰시고 계신 건 이제 실험용으로 쓰고 있는 건 계속 지금도 쓸 수 있지만 그래서 AI 오버뷰는 이제 실험 신청하지 않아도 누구나에게 쓰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한국어 서비스를 내년으로 예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네이버가 수성을 못 한다라면 저는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채집 서치 GPT는 반드시 커머스를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이럴 경우에 네이버 쇼핑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네이버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도 이 점을 명확하게 네이버 주주의 권리로서 네이버에게 요구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로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전이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글이 공략해 들어왔던 것만큼 그래서 구글에게 지금 시장을 40% 이상 뺏긴 것만큼 사실은 네이버는 또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고 네이버는 분기별 발표할 때 아마 이번 분기별 발표를 하겠죠. 곧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여기에 주주들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해외의 AI 검색
공략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이버는 밝혀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플의 시리하고 오픈 AI의 그 챗 GPT하고 이렇게 결합한다는 말씀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삼성에서도 지금 휴대폰을 AI 폰으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에서 검색하는 행위가 전부 다 AI 검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이제 빅스비를 이제 진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18 OS 18로 해서 아이폰 이제 16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베타 버전이 사실은 이번 주 출시가 됐어요. 영어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아직은 거기에 챗 GPT가 결합하지 않다 보니까 시리는 조금 진화했어요. 근데 이제 시리한테 물어보면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결과물을 텍스트로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챗GPT가 이제 결합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말로 물어보면은 음성으로 답해주겠죠. 음성으로 답변을 얼마나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삼성 또 구글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구글이 제미나이를 붙여주던 구글이 OS 상에서의 뭔가의 해결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물론 지금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그 본격적인 시작 시점을 갖다가 몇 달 연기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초에 나왔거든요. 워낙 준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싸움의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글과 삼성의 결합의 모습 그리고 애플과 챗GPT의 결합의 모습이 2025년은 피 터지게 아마 대중의 어떠한 이용자들의 어떠한 이용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할 거라고 보는 거고 이 경쟁은 좋은 거니까요. 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분명하게 검색의 지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는 구글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버뷰스, 그러니까 요약해서 AI가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충돌이 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C에서는 자기 걸 자기가 잡아먹는 현상이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뭔가 그런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찾는다거나 이럴 때 모바일 검색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뭐 어디 갈 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맛집 찾을 때 또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모바일 쇼핑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가 사실은 M커머스잖아요. 그렇게 할 때 쇼핑하기 전에 검색 같은 걸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검색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사람들이 광고 클릭률이 줄어들까 봐 그러네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번에 구글이 5월달에 발표를 하면서 광고를 새롭게 집어여서 광고를 갖다가 뭐 인터랙티브하게 집어여서 광고 매출 줄어들지 않은 걸 내부 테스트를 해봤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7%가 아니라 20% 30%로 해서 AI 답변이 광범위해질 경우에 또는 퍼플렉스의 시장 점유율이 커질 경우에 서치 GPT의 시장 점유율이 커졌을 경우에 어떻게 광고가 새롭게 재편될 것인가 여기에 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2025년은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 변화의 촉매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가 붕괴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구글이 약화된다? 25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이것도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희가 지켜봐야만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을 지켜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의 다양화 그 다음에 검색의 습관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거 짤막하게만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좀 논란이 된 게 네이버에서 그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Q 여기서 여성 혐오, 페미니즘, 사상 검증 뭐 이런 몇 가지 키워드 넣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 답변 못한다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픈 AI에 넣어봤더니 이른바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른 답변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드러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이제 네이버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얼라이언먼트라고 해서 조정하는 팀이라고 해서 또는 레드 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글에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픈 AI도 다 있고 사실 뭐 다 있습니다. 모두 있어가지고 이런 민감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편향되지 않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AI 조직에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을 때는 답변하라. 예를 들자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트럼프는 흑인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가? 이거 답변해 줄 때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 안 하면 한쪽 정당에서는 잘 편향되어 있다 얘기하고 그렇죠. 저쪽 정당에서 편향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민감한 질문들이 사실은 허망하게 많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 대표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물어봤을 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거 자체가 기사거리가 되는 거니까 아예 네이버는 그런 모든 논쟁이 될 수 있는 기사를 답변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거죠. 페미니즘도 피해버린 분명히 거네요. 네, 논쟁이 되니까 이거는 근데 조금은 완전한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주면서 편향성을 가져오면서 기초적인 정비를 주고 하지만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다라고 소개시켜주면서 이런 입장은 이러한 글을 좀 보시고 이러한 입장은 이런 좀 더 글을 보셔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이 사실은 책임감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거를 회피함으로써 책임감을 비껴나가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경쟁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민감한 거 물어보면 여기는 아무 답변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고등학생,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런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들 또한 궁금해요.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편향된 답변이 아니라 어떠한 중립적인 답변과 함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이러한 중개자의 역할이고 책임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 해주게 되고 자꾸 모른다고만 하면 이런 질문은 채찌피한테 물어봤더니 중립적으로 답변해 줘요. 그리고 다양한 입장을 소개시켜주면 다시는 네이버 가서 물어보지 않죠. 다 채찌피티를 가버리는 거고 구글을 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고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이 AI 검색이 지금보다 더 확산되면서 가장 위험한 거 네이버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런가요? 언론사들. 네. 언론사들로 뉴스 가는 트래픽. 행사는 그러니까 즉 어그로 끌어가지고 우리 제목으로 해서 뉴스토마토도 걱정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트래픽을 받았던 부분이 언론사에도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이버 언론사가 가장 큰 네. 위협을 받을 수. 네이버는 아까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든다 그러셨는데 네. 오늘 막 희망이 생기면서도 서치 GPT 생기면 얼마나 편하겠어 이러면서도 그럼요.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도 또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 살 길도 다음번에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